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빨간불인 걸 보고 이제 뒤를 보니까 트럭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어서 저도 교차 그 정지선을 약간 벗어나서 섰는데요. 뒤를 보니까 그 트럭이 안 멈추고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끽 소리가 나더니 이제 차 부셔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았을 때보다는 박힌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안위를 이제 살폈고요.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핸드폰 녹음기를 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해서 자꾸 녹음 기능이 아니라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늘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믿지만, 그리고 제 진실이 어떤 작은 파편들로 지금 밝혀지는 게 아니라고 믿지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험한 꼴을 몇 번 보니 몸이 본능적으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녹취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고 있는데 뒷차 운전자분이 이제 제 운전석 쪽으로 왔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인지 마음이 진정이 조금 돼서 저도 문을 열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같이 사고 난 것을 봤고요. 상처가 작지 않아서 그냥 보험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보험을 한 이모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대인과 대면 접수를 다 하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고 낸 운전자분은 잠시 자신이 한눈을 팔았다고 말하면서 사고 낸 것과 이 사고 때문에 제가 시간을 빼앗긴 것을 사과했습니다. 정말로 정확히 이 두 가지를 집어서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어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직장에서 보았던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업의 이윤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몫을 더 가져가려면 결국 본인들의 책임은 적게 지고 남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전에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언제나 그 틈은 있기 마련이니까 이제 그 빈 공간에서 줄을 타면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순간의 연속이었던 시절인데요. 참 너와 내가 할 일을 미리 정하고 각자의 노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람이 이득 앞에서는 유치원에서 배웠던 아주 간단한 그런 규칙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저도 사고를 낸 적이 있고요. 다행스럽게 모두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였지만, 제가 사고를 한 적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휘말렸을 때는 그 보험사 말에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제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일말의 틈이 보일지도 모르는 기대를 품고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틈을 찾고 싶었는지 견인차 기사님과 대화를 할 때도 왜 사고가 났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때도 그냥 경황이 없어서 모른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저를 박은 아저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어딘지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목수들이 쓰는 단면이 직사각형인 약간 큰 연필이 있거든요. 그걸로 도로 연석에 보험사 이름을 쓰는 것을 봤어요.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서 있다가 보험 접수를 마치고 그냥 서로 갈 길 갔습니다. 계속 가는데 제 뒤에서 이제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 방향이 같으신지. 그래서 그걸 보고 있자니 저 아저씨도 마음이 참 쓰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난 뒤에 무릎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 전날 무리해서 운동을 해서인지 아니면 사고 때문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영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수리를 예약을 했고요. 운 좋게도 나흘 뒤에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근데 이렇게 파손이나 이런 보험 사고 차량은 그냥 맡기면 되는 거더라고요, 예약 안 하고. 그리고 병원은 갈지 말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무과실로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피해자 측에서 병원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대 보험 청구서를 받아보기도 했고요.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상대가 들어 누웠다라는 사연도 인터넷에 정말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기 전에 대인 접수 여부를 물어보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이 거짓말한 나쁜 아저씨니까 아마 제가 병원 가는 걸 이를 통해서 합리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고치러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은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사회가 좀 너그러웠으면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뭐 작게는 대중교통에서 악을 쓰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했고요. 또 크게는 큰 실수를 하더라도 뭐 그런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렇게 남의 실수를 통해서 큰 이득은 아니죠.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유혹에 저항하지 않는 며칠을 보고 있으니까 좀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고 사람은 늘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상대에게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저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 혼자만 사람인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대도 저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 사람의 실수를 그냥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걸 이용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받는 일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빈번한 일이라면 뭐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또 뭐 어차피 자동차 보험 가입자 전체의 손해이긴 하지만 뭐 늘 당하기만 하는 가난뱅이 입장으로서 이상한 보험 체계를 통해서 거대 금융 자본을 빨아먹는 기분을 내는 것도 뭐 유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냥 저는 제가 사는 세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만 수리점에 놓고 왔고요. 렌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이렇게 하니까 범퍼의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대충 어떻게 닦아내고 뭐 어떻게 수리하고 쓰는 것이 괜한 낭비를 줄이는 길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자동차 수리점이 20 중반치,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다녔던 어학원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꿈이 많을 때 새벽에 다녔던 어학원인데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자니 그때 제가 겹쳐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 그래도 최악은 피하지 않았을까? 최악은 피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